항상 강아지들이 사람 옆에서 지내는데 갑자기 그 품이 외출하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자리가 없어진다는 네, 맞아. 그리고 막 노즈워크 하고 외출하기. 근데 노즈워크 하고 외출하면 간식 보지도 않고 바로 짖는 애들이 많죠. 그리고 간식 먹고 짖는 친구들이 인터넷에 나와 있는 방법이 계속 하는데 왜 안 될까요? 외출 연습 막 나갔다 5초 있다 들어오고 10초 있다 들어오고 이걸 하면 왜 안 될까요? 좀 이렇게 노즈워크를 하면서 분리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간식만 주고 나가세요. 그러면 당연히 애들이 간식을 안 먹겠죠. 화장실 갈 때가 되게 티가 많이 나거든요. 아,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 맞아요. 쉬는 걸 아프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맞아. 그러니까 왜 기운이 없지? 어디 아픈가? 오늘 뭐 맞아. 우울한가? 그러면 산책을 나가주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집안에서 그걸 다 해소를 하시려고 하시다 보니까 그러면 이번에 주제는 강아지 분리불안증 한번 파헤쳐 볼까요? 그럴까요? 네. 제가 분리불안증 영상을 굉장히 많이 찍었는데 그런데도 정말 많은 댓글들을 아직도 남겨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리불안증은 계속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분리불안증에 대해서 뭐 원인, 증상, 저희가 어떤 교육을 좀 하는지 이런 거를 좀 여러 가지를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팀장님, 네. 그럼 분리불안증이 이게 왜 생기는 걸까요? 보호자분들이 엄청 예뻐하시잖아요. 네. 오냐오냐 해주고 우쭈쭈 해주고 이런 시간들이 많아지고 계속 사람이랑 붙어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뭐 거리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조금이라도 떨어졌을 때 버티지를 못하는 되게 불안해하는 그런 것에서부터 이제 많이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항상 강아지들이 사람 옆에서 지내는데 갑자기 그 품이 외출하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자리가 없어진다는 네, 맞아. 그래서 강아지들이 나는 어디서 쉬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다 보니까 분리불안증이 좀 생기는 것 같고, 이게 좀 흔히 말하는 오냐오냐 많이 키우셔서 분리불안증이 생기기도 하는데 또 이게 안 그런 애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분리불안이 그러니까 모든 강아지가 다 있다고 들었거든요. 강아지를 맞아. 봤을 때. 근데 그 증상이 너무 심하면 이제 강아지도 스트레스고 그다음에 보호자님도 좀 심해지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알고 예방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해요. 맞아. 일단 분리불안증 증상이 혼자 있을 때 짖는 거, 뭐 하울링도 하울링? 있고, 아니면 원래 배변을 가리는 친구인데 나갔다 오면 현관에 뭐 똥오줌이 있다든지 대소변을 못 가리는. 맞아. 혼자 있을 때 실수하는 애들, 네. 그리고 벽지 물어뜯는 애들, 좀 물건을 헝클어 놓는 애들. 네. 근데 이게 꼭 벽지를 물어뜯고 물건을 헝클어뜨린다고 해서 다 분리불안은 아니에요. 정말 약간 맞아. 에너지 소모를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 심심해서 하는 애들도 있죠. 맞아요. 막 눈물 흘리는 애들. 저는 아직 눈물 흘리는 애들. 맞아. 눈물 흘리는 애들도 많아요. 그리고 막 침 반복되는 애들. 그죠. 불안이 너무 심해서 이제 침이 나오는 게. 맞아. 이 정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분리불안증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같이 자도 될까요? 이건데. 분리불안이 있는데 잠은 같이 자도 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자도 될까요? 분리불안이 너무 심해서 교육을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안 자는 게 나을 수 있지만 평소에도 분리불안 교육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잠자리까지 분리를 해버리면 이 친구는 말 그대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맞아요. 생각을 해서 잠자리는 일단은 보류? 맞아. 상태에 따라서. 잠자리는 평상시에 교육을 정말 많이 해보다가 정 안 되면 맨 마지막에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분리불안 교육을 많이 가시면 보호자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방법을 따라하고 계시잖아요. 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갔던 데는 대부분 많이 하셨던 게 외출 연습? 그러니까 이렇게 문 닫고 나가보시는 그리고 뭐 5초 있다가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노즈워크 하고 외출하기. 네네. 근데 노즈워크 하고 외출하면 간식 보지도 않고 바로 짖는 애들이 많죠. 그리고 간식 먹고 짖는 친구들이 맞아. 그리고 이게 노즈워크도 보면은 해주시는 방법을 여쭤보면 그냥 뼈다귀 간식 한 몇 개 주고 나가시고 네, 그런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막 한 2, 3일 해보다가 안 고쳐져서 또 바로 안 하시고 금방 포기하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세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방법이 계속 하는데 왜 안 될까요? 외출 연습 막 나갔다 5초 있다 들어오고 10초 있다 들어오고 이걸 하면 왜 안 될까요? 근데 그게 무조건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든 다 안 되는 방법도 없고 다 맞는 방법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강아지 상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보호자에 따라서 다 솔루션이 달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집안에서도 따로 있지 못하는 친구가 바깥을 견딜 수가 없겠죠. 바깥으로 나가는 게 가장 큰 불안 중 하나인데
화장실 가는 것도 낑낑거리고 이런 친구가 문을 맞아. 닫기만 해도 낑낑거리는 친구가 현관을 걷기가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조금 일단 분리불안이 더 커지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방법만 따라하는 게 아니라 좀 그 강아지의 좀 원인부터 파악을 하고 좀 천천히 해야 되는데 평상시 분리부터 하고 뭐 방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외출 연습이지 대부분 우리나라 보호자분들이 인터넷에 나와 있는 방법만 딱 쳐봐가지고 외출 연습만 하네? 라고 하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물론 그 외출 연습을 해서 되는 애들도 있지만 좀 거의 희박하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연습을 하실 때는 모르시니까 문을 닫고 나가시는데 문을 닫고 나가는 순간까지 강아지가 따라오고 있고 현관문에 앞에 있는데도 계속 그 안에서 왔다 갔다만 하시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맞아, 이게 흥분 상태로 계속 사람이 왔다 갔다 네. 거리니까 애들은 더 그 네, 긴장감이 네, 네. 고조가 되면서 네. 좀 더 분리불안이 심해질 수가 있죠. 그러면 대표님은 주로 분리불안 교육을 가시면 어떤 교육을 위주로 많이 해주시나요? 저는 일단 교육을 가서 보호자랑 상담을 굉장히 오래 해요. 얘가 언제부터 분리불안증이 시작이 됐고 분리불안증의 증상이 뭔지 그리고 보호자가 어떤 교육을 해보셨는지 그렇게 많이 해본 다음에 또 강아지 성향도 테스트를 해야 돼요. 얘가 좀 찡얼거리는 앤지 아니면 말을 좀 잘 듣는 앤지 그리고 얘는 좀 어떤 교육이 맞을지 조금 판단을 해서 그에 맞는 방법을 하죠. 그래서 저도 분리불안증 교육 가면 외출 연습부터 하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평상시 보호자랑 분리부터 해야 돼요. 지금은 가장 안전한 공간은 사람 품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을 자신만의 공간을 일단 만들어줘야죠. 사람이 같이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조금 행동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각자 공간에서 쉴 줄 알아야 된다? 맞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방분리도 조금씩 하시는 거고 이게 또 집안에서 분리를 하면 괜찮은 애들이 있는데 외출할 때만 또 예민 애들이 있어. 그러면 그런 애들은 집안 분리보다는 좀 외출 연습을 좀 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외출할 때 애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흥분해 있잖아요. 멋진 거죠. 발연기 좀 흥분을 많이 하면서 하울링을 하거나 짖는 애들이 많은데 그런 애들은 조금 다운을 시키고 좀 기다를 시키고 나가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식탐이 좋은 애들은 좀 이렇게 노즈워크를 하면서 분리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간식만 주고 나가세요. 그러면 당연히 애들이 간식을 안 먹겠죠. 그래서 간식을 주면서 분리하는 연습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게 잘 되면 외출 연습을 해야겠죠. 선생님 가서 좀 주로 분리불안증 어떤 교육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대표님이랑 비슷하긴 한데 일단 저는 이 친구가 쉴 때 보통 어디서 쉬는지 어떻게 쉬는지 그다음에 보호자님이랑 그러니까 평소 생활을 많이 여쭤보는 것 같아요. 상담을 되게 많이 한 다음에 보통 보면은 좀 흥분도가 많은 친구들이 좀 대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아닌 친구들도 있지만 항상 따라다니고 예를 들면 꼭 저는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가 화장실 갈 때가 되게 티가 많이 나거든요. 아,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 네, 맞아요. 오히려 분리불안 증상이 있는데도 그걸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화장실 앞에 얘는 있긴 있지만 짖지 않고 가만히 있기 때문에 분리불안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당장 분리불안이라고 말하기는 힘들 수 있어도 일단 그 선로를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그런 거부터 공간 분리, 그다음에 거리 분리 이것도 못 참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부터 차근히 혼자 놀 수 있도록 많이 유도를 해주는 거. 물론 집에서 노는 것도 좋지만 혼자도 쉴 줄 알고 혼자도 놀 줄 알아야 그 강아지가 좀 건강하게 클 수 있기 때문에 맞아. 그런 독립심, 것들을 그렇죠. 네, 가장 맞아요. 중요한 독립심. 네. 우리나라 애들이 너무 독립심이 없는 것 같아. 좀 항상 사람의 표현 붙어 있고. 그게 사실 그렇게 키우시니까 맞아요. 쉬는 걸 아프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맞아. 그러니까 왜 기운이 없지? 어디 아픈가? 오늘 뭐 우울한가? 그러면 산책을 나가주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집안에서 그걸 다 해소를 하시려고 하시다 보니까 맞아. 쉬고 있으면 굳이 가서 막 이뻐해주고 네, 막 네. 어디 아프니 막 이러고. 네네네. 여러분들 집은 쉬는 공간이어야 됩니다. 이게 분리불안증의 평균적인 교육 기간이 좀 얼마나 걸릴까요? 이것도 뭐 강도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한두 달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팀장님 그러면 이게 분리불안증에 있으면 어떤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안 중요한 교육은 없겠지만 저는 일단 보호자님의 일관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의 강아지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